대형 폭탄이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 오늘 특종인데요. 예.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팀을 잘 보면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 말에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던 예. 바로 그 팀, 그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건데요. 예. 이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1년 말, 2011년 초겨울, 예. 바로 이제 이 대선 있기 전 예. 뭔가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요. 아하. 그 당시 청와대는 MB 정부입니다. 아하. 국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자, 힘나, 힘나. 문건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SNS 선거 영향력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고려사항. 자, SNS에 SNS에서 대해서 영향력 떨어지니까 댓글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자. 자, 그렇게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해.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 뭔가 좀 네. 막고 활용하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A4 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예요. 12.6 선거 결과 분석. 뭐 선거 결과 분석 있을 수 있어요. 11.6 박원순 나경원 바로 두 후보가 붙었던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 요게 문제예요. SNS 장악을 위한 네. 단중장기 대책. 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예.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이게 장기. 몇 월에 각각.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11년 예.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대선 딱 1년 전이죠. 예. 대략. 네.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국정원법, 정치 개입, 또 공무원법, 공무원의 이제 중립 위반에 해당한 내용이 막 들어 있습니다. 2040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유리하려면 이 2040은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예. 완전히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정보기관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문제는 이 내용이 향후의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대선 전후에 실행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국정원 이제 여직원 사건으로 객관상. 비롯돼서 예. 지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요즘에 정치권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누가 이것을 지시 혹은 묵인 혹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확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때 당시 국정원장은 누구죠? 원세훈. 원세훈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확인한 것까지 보도가 됐냐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아하. 요즘에 방송 종종 나오는 분입니다. 예. 저도 가끔 뵙는데 네. 당시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가 정무수석에게 도달했고 어떤 경로로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오늘은 일단 보고서가 존재한다. 청와대로 보고됐다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유출 경위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종이 문서로 봉투를 밀봉해서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이런저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출근길에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받아들고 경비실에서 보고를 하면 정무석이 뜯어서 쭉 열람을 하고 이 보고서를 다시 행정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보관을 하겠죠, 문서를. 어허. 그 행정관이 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715건의 문서를 들고 나옵니다. 예. 향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이분이 좀 총선에 염두가 있었다는 이제 뉘앙스를 기사가 쓰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문건 중에 들어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터졌다.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했어요. 2011년 말서부터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한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9월 2일 날 100분간 독대를 합니다. 배석자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100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마 대책 얘기했습니다. 9월에. 강력범 대책 얘기했어요. 선거사범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 100일을 특별 관리기관으로 정해줘라. 그런데 참고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혹은 잠재적 후보와는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기억나시잖아요. 네, 네. 5년 동안 맨날 싸웠어요. 서로 공천 학살이다 이러면서 예, 싸웠죠. 서공초 실제로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약진을 하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맞아요. 네. 그때 2011년 12월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전권을 줘라 나에게. 맞아요. 전권을 줘라.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딱 장악을 하죠. 그때도 계속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니 어쩌니 하다가 9월 2일 날 딱 둘이 만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오고 사이가 좋아지고 댓글의 양이 9월 10일, 15일을 전후로 해서 2배, 3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추정컨대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후보를. 예, 박근혜 후보가 예.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BBK 등. 묻지 No 마라. touch please. Don't ask me. No touch please.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냉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 추정. 정치 소설. 예. 근데 2011년에 이미 이게 다 세팅됐다라고 하는 추정을 이미 또 우리가 2, 3년 전에 다 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우리 추정을 들으면 그 정봉주의 추정해갖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니 그래도 어쨌든 세간에 무성했던 추정이 지금 두 번째의 대선이 끝난 지금 네. 어쨌든 이제 문건이 확인되면서 대대적으로 특정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 보도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서 떨고 있는 전 정권의 예. 인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그리고 해봅니다.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잖아요. 난 적폐청산이 아니라고 봐. 왜냐면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불법을 행한 범죄 혐의자. 네. 들을 처벌하는 게 왜 적폐청산이에요? 그냥 법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준법? 준법.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네. 그런데 네. 많은 국민들이 MB 정권이 뭐 잘못한 걸 이렇게 좀 손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나만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예. 지금 그 과거 사건이긴 하지만 예. 저희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어쨌든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40 세대 자체 전 세대가 투표를 못하게 만들라라는 것은 여론에게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학살을 정권 차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예. 이것을 다 계획대로 실행이 됐다는 내용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물론 이제 재판 중이긴 하지만 재조사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 보는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붙었을 때 네. 네. 제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투표소에 6세 생도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이상하다? 그때 어느 분이 제보를 해요. 한 600여 명 되는 생도들이 다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서울시장 선거하려고. 하려고. 투표하려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네. 나 무슨 수.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생도들인데. 아니요. 전국에서 모인 생도들에서 주소를 안 옮겨요. 뭐 집에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다 서울로 주소를 옮겨놓은 거야. 그 줄을 서갖고 투표를 해요? 그럴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개입돼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선거에 졌잖아요. 졌잖아요. 네. 지고 나고 이제 더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안 그래서 되겠다. 대책 마련을 해서 2012년 총대선을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SNS를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데 네. 트위터 이제 참 재밌는 게 트위터는 좌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또 우패기만.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학연, 그다음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을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공략을 해라. SNS 공략을 해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신들의 표밭 다지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뭐 참. 예, 알겠습니다. 점점점입니다. 자, 공유기사님, 봉도사님 담았으는 LPG 전용 가스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적을 해주셨어요. 이런 지적, 환영합니다. 죄송합니다. LPG 전용 가스차랍니다. 그러면 그래요? 이건 디젤차가 아니네? 아까 그렇죠. 잘못 그렇죠. 얘기했네. 예. 경유차가 아니구나. 가스차가 아니네. 네. 가스차. 잘 됐어요. 이게 PPL이 아니었네. 그냥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엉뚱하게. 네. 예를 들었고, 그 전에 어느 정치인이 그랬잖아요. 버스 타봤어요? 그랬더니, 버스 비용이 얼마지? 그래서 나중에 저 버스 카드 있어요. 그러고 딱 냈는데 청소년 카드를 내는 왜냐면 정치인이 모른다고 얼른 얘기해. 네, 자, 김지현님, 아저씨 전화번호 뭐라고요? 아저씨는
오라버니. 010-4336-0515입니다. 구글에 들어서 문의하면 다 나와요. 김충식님, 봉주 오라버니 전화번호 정말로 공개하시다니 공개한 지 10년 넘었습니다. 94797님, 안녕하세요. 정치쇼 히든팬. 오늘 두 번째 응원 문자 보내드려요. 봉도사님, 좀 늦으시면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고 정감있어 짱. 좋아요. 귀에 쏙쏙 현실 토크 최고입니다. 아니요, 늦으면 안 돼요. 그럼 늦으면 우리 여기 그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제작진, 이 패널들한테 결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확인한 것까지 보도가 됐냐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아하. 요즘에 방송 종종 나오는 분입니다. 예. 저도 가끔 뵙는데 네. 당시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가 정무수석에게 도달했고 어떤 경로로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오늘은 일단 보고서가 존재한다. 청와대로 보고됐다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유출 경위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종이 문서로 봉투를 밀봉해서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이런저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출근길에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받아들고 경비실에서 보고를 하면 정무석이 뜯어서 쭉 열람을 하고 이 보고서를 다시 행정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보관을 하겠죠, 문서를. 어허. 그 행정관이 떨어지니까 댓글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자. 자, 뭔가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해.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 뭔가 좀 예. 이 막고 활용하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A4 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예요. 12.6 선거 결과 분석. 뭐 선거 결과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11.6 박원순 나경원 두 후보가 붙었던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 요게 문제예요. 아, SNS 장악을 위한 네. 단중장기 대책. 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예.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이게 장기. 몇 월에 딱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11년 예.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대선 딱 1년 전이죠. 예. 대략. 네.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국정원법, 정치 개입, 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715건의 문서를 들고 나옵니다. 예. 향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아. 이분이 좀 총선에 염두가 있었다는 이제 뉘앙스를 기사가 쓰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문건 중에 들어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터졌다.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했어요. 2011년 말서부터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한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9월 2일 날 100분간 독대를 합니다. 배석자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100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마 대책 얘기했습니다. 9월에. 강력범 대책 얘기했어요. 선거사범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 100일을 특별 관리기관으로 정해줘라. 대형 폭탄이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 오늘 특종인데요. 예.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팀을 잘 보면 예. 어제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 말에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던 예. 바로 그 팀, 그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건데요. 예. 이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1년 말, 2011년 초겨울 예. 바로 이제 이 대선 있기 전 예. 뭔가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요. 어허. 그 당시 청와대는 MB 정부입니다. 어허. 국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자, 힘나, 문건 힘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SNS 선거 영향력 선거 영향력 진단 및 진단 및 고려 사항. 고려사항. 자, SNS에 SNS에서 대해서 영향력 또 공무원법, 공무원의 이제 중립 위반에 해당한 내용이 막 들어 있습니다. 2040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하. 집권 여당이 유리하려면 이 2040은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예. 완전히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 정보 기관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문제는 이 내용이 향후의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대선 전후에 실행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국정원 이제 여직원 사건으로 예. 비롯돼서 예. 지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요즘에 정치권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누가 이것을 지시 혹은 묵인 혹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확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때 이- 당시 국정원장은 누구죠?
원세훈 예,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확인